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김종태 교수님의 책 AI 공부 아주 쉽게 하다에 대한 북리뷰 자료인데요. 이게 그냥 기술 안내서가 아니라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깊은 통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AI의 현재와 미래, 특히 그 AI 에이전트나 피지컬 AI 같은 새로운 흐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핵심 의미를 좀 빠르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막 복잡한 기술 용어 말고요. 좀 쉬운 비유나 사례 중심으로 AI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리뷰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점은 AI를 단순히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잘 쓸까 이걸 넘어서 AI 시대에 어떻게 잘 살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AI를 이해하는 게 결국 인간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그렇군요. 그럼 우선 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리뷰해 보니까 검색 엔진은 정보를 찾아주는 도구라면 챗GPT 같은 생성 AI는 말해주는 도움이 같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AI가 정말 사람처럼 이해해서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저 확률이랑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없는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그 환각, 할로시네이션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AI가 쓴 글이랑 사람이 쓴 글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건데요. AI 글은 어떻게 보면 그냥 패턴 조합이지만 사람 글에는 어떤 의도라던가 감정, 또 맥락 같은 게 담겨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AI를 잘 쓰려면 그냥 결과만 믿을 게 아니라 좋은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던지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AI가 내놓은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런 거랑 AI와 잘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도구 사용법 익히는 걸 넘어서는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뷰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AI를 그냥 인터넷의 연장선 정도로 볼 게 아니라 마치 TV가 라디오의 확장이 아니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관을 여는 미디어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랑 세상이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 와. 네. 그리고 이 리뷰에서는 AI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그 방향성으로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화하고 피지컬 AI입니다. 에이전트화랑 피지컬 AI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에이전트화는요. AI가 단순히 우리가 뭘 물어보면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심지어 실행까지 하는 거죠. 뭐랄까, 질문에 답하는 비서를 넘어서서 알아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조수처럼 되는 거예요. 와, 스스로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와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동료나 파트너 같은 관계로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파트너라. 흥미로운데요. 근데 AI가 그렇게 막 스스로 움직이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리뷰에서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었나요? 물론 있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AI가 자율성을 갖게 되면 당연히 책임 문제라던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피지컬 AI 개념은 더 큰 변화를 암시하는데요. AI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몸을 가진 AI요? 그건 또 뭔가요? 네, 그러니까 챗봇처럼 그냥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 기술이랑 결합해서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물류 창고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사람 손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 로봇 같은 거요. AI가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걸 넘어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훨씬 복잡하고 뭐랄까 다층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비언어적인 소통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하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뷰에서도 그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그쵸? 네, 공정성 문제요. 네, 그리고 기술이나 관련 지식이 몇몇 소수 빅테크 기업에 독점될 가능성? 또 뭐 저작권 문제라던가 이칠 권리 침해 문제 같은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AI 윤리가 단순히 착하게 만들자 이런 도덕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의 신뢰도랑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아, 신뢰도 문제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지역별로 이런 AI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고요. 기술의 방향을 소수의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필요성 같은 얘기도 나오고 기술 발전을 둘러싼 여러 철학적 관점들, 가속주의 같은 거요. 그런 고민까지 담고 있군요. 한국 상황에 대한 진단과 재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리뷰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AI 시대의 미래 모습은 기술 그 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고 또 활용할 것인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 교육자들, 연구자들, 우리 각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AI를 쓰는 사용자가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성찰하고 또 AI의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힘이 바로 관찰하고 성찰하고 통찰하는 힘이라고 말하고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 AI가 정말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삶의 방식, 관계, 그리고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네요. 이제 정말 AI를 어떻게 잘 쓸까,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AI라는 거울을 통해서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 인간과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자, AI가 도구를 넘어서 파트너로 심지어 몸을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효율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또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